네. 자, 볼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어렵게 생각하면은 좀 되게 어렵다고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의외로 또 쉬워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은 우리 배웠죠. 저는 가장 먼저 상대적인 질량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질량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은요 대부분이 원자 번호에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친구 있죠. 수소 맞아요.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1이에요. 아시겠죠? 저거 하나는 우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은 대부분의 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 번호에 곱하기 2를 해주시게 되면 그게 바로 원자 하나가 가지게 되는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문제는 질량 같은 거 질량 B를 물어보겠죠? 네, 질량 B를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이 상대적인 질량을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간단한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H2O가 뭐죠? 물이죠. 수증기도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볼게요. 그럼 결국 이 H2O라고 하는 친구는 이거를 H 대 O가 몇 대 몇의 개수비로 결합하는 거죠. 수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니까 2대 1이죠. 즉 제가 지금 칠판에 쓴 이 2대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물 분자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질량비야 개수비야? 개수비예요. 이건 개수비죠.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칠판에 썼던 이 상대적인 질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대적인 질량을 수소 대 산소로 한번 개념을 적용해 볼게요.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 얼마라고 얘기했죠? 1이요. 근데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2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산소 몇 번이야? 원자 번호? 8번이죠. 8번이에요. 수헬, 리베, 붕탄, 질산. 8번. 8번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몇 대 해야 돼? 16. 그렇죠. 해야 말아요. 해야 되죠. 1대 8. 이 1대 8은 물 분자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랑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책에서 개수비랑 질량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문구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B라고 해서 우리가 나사, 볼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볼트가 나사야. 그러니까 드라이버 나사 할 때 그 나사. 자, N은 너트라고 해서 그 나사에 들어가는 육각 모양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볼트에 나사에 너트가 2개 들어가요.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BN2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에 이 BN2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B는 몇이에요? 1이요. N은요? 그렇죠. 1대 2의 개수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개수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응용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볼트가 7개 있고 오케이? 그럼 너트가 20개 있어요. 그럴 때 BN2는 몇 개 나올까요? 그쵸? 당연히 7개 나와야 되겠죠. 네. 질문. 얘가 남아 안 남아? 남아요. 쟤는 그러면 결합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못하고 남아버린 거죠. 이런 것도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느냐. 그렇지. 누가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누가 얼마나 남았냐.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은 이거일 거고요. 그럼 여러분 결국에 BN2가 7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건 지금 개수비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그럼 만약에 볼트의 질량이 2g이었고 너트의 질량이 4g이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BN2 7개는 총 몇 g일까요? BN2 7개는 몇 g? 112g. 112 아니야? 2, 8. 아니, 이거 그냥 더하는 개념이죠. 곱하는 개념이 아니고 2에다가 10 더하면 70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70g인 거죠. B 더하기 M2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질량비에 대한 얘기도 몇 그램 이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들이 나오는 게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세 친구들입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시. 자, 첫 번째. 암모니아를 생성을 하는 거네요. 암모니아는 NH3였고요. 그럼 이 친구를 N 대 H로 분리해 주게 되면은 몇 대 몇이야? 1대 3.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비죠. 자, 그 다음 질문. 질소 몇 번? 7번. 그럼 상대적인 질량은 얼마야? 그렇지. 그럼 수소의 질량은 몇 나와야 돼? 3. 14대 3. 이것은 무슨 비? 질량비. 근데 시험 문제도 그럼 무게 다 외워야 돼요? 아니 이거 결합 개수 원자번호만 외우면 되잖아요. 주기표 외우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질량. 아, 질량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질량 B를 알아두셔야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렇게 유추하면 되긴 하는데 시간이나 까먹을 수도 있고 하니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자. 이런 거죠. 뭐야,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곱셈도 외우지 마. 테스트 더 하면 돼. 근데 외우기 편하잖아. 마찬가지야. 알았지? 자, 그 다음은 제곱도야 막말로 그냥 메커니즘 알면은 더 해. 좀 그러는데요? 똑똑하다. 천재 납셨네. 자, 볼게요. CO2.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C 대 O는요. 1대 2죠. 이 1대 2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개수비다. 개츠비. 그 다음 여러분 탄소 몇 번이에요? 그쵸. 그럼 12겠죠? 여러분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16이었는데 곱하기 2니까 몇 나와야 돼? 32. 약분해주면 몇 나와? 약분해주면 몇 나와? 3대 8. 이 3대 8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질량비다. 자, 네 번째. 산화구리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가 몇 번이었지? 몰라도 돼요. 그냥 알려줄게요. 잘해요. 아니에요. 12요. 32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기 굴이 64라는데요. 상대적인 질량이 그쵸? 맞아요. 근데 1번부터 20번까지만 저게 성립하는 거지 그 다음 성립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래. 알았지? 응. 자, CU 대 O는 1대 1의 결합 비율을 이루고 있고 질량비를 계산을 해보자면 64대 16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얘는 그래서 몇 대 몇이 돼야 돼? 4대 1이 나올 것이다. 1대 1은 질량비. 근데 왜 64? 아이고. 얘가 개수비. 책에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외워야 돼요. 얘는 그냥 외워야 돼요. 내가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고 했잖아, 항상.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여러분, 저 그래프는요, 그냥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시험 문제에서 뭐 나오는지만 알려줄게요. 자, 세 번째. 질량비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질량비 그래프. 자,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기가 산소, 여기가 구리예요. 지금 산화구리가 생성됐는데 4대 1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라고 하는 친구는 1, 2, 3이고요. 구리는 4, 8, 12예요. 이렇게 비례 그래프를 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된 이 가운데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 산화구리가 가지는 질량비가 얼마냐?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냐? 5가 나와요. 5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4대 1대 5인데 그냥 우리 편하게 가자. 4 더하기 1은 5로 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CU 더하기 5는 CU5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를 굳이 더 찝어주자면요. Y축에 살짝쿵의 변화를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산소, 여기가 CU5야. 그럼 여러분, 산소는 그대로 1, 2, 3이겠죠? 네. 5는요? 5, 10, 15겠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 똑같이 이렇게 형성될 거야.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느냐? 이젠 이런 거 물어보겠죠. 마그네슘, 구리의, 그렇지, 질량. 그렇지, 빼기 하면 되겠죠. 얼마 나와야 돼? 4. 아. 간단하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우리 탐구 A랑 탐구 B에 나오는 문제 중에 여기서 잠깐이군요. 여기서 잠깐에 나오는 문제 중에 앙금 생성 반응 제가 한번 말해볼까 하는데 그거 실험했어요 학교에서. 정말? 네, 무슨 이상한 하얀색. 겁나 하얗게 그거 약간 진짜 이제요 마치 이제요. 근데 뭐랑 뭘로 실험했어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이상한 소리가 쉬워. 그걸에서 이렇게 넣어서 뭐랑 뭐를 실험했냐고? 뭘 가지고 실험했냐고? 그 염화 나트륨이랑. 염화 나트륨의 질산은? 네. 그거. 하얀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염화은이겠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뭔지 알겠어. 뭘 할 거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랑 질산납 가지고 실험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KI와 PbNO3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괄호는 왜 붙이죠? 붙여야 돼요. 이 3 때문에. 이게 NO3 때문에. 안 붙여도 되나? 이게 2예요. sorry. 이렇게. 이 둘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앙금의 종류가 뭡니까? PbI2죠? 이거. 저희 저거 외웠었어요? 이거 했었어요. 너네 예전에. 2학년 때. 산악회 그거예요? 아니요. 그거 여기서 잠깐이에요.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아이오딘화 외웠었나? 납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우선 이거 식을 알아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결국 이 KI라고 하는 친구가 뭐냐면은 아이오딘 화 칼륨인데, 칼륨 맞아요? 네, K 칼륨이에요. 그 다음은 뭘 어떻게 맞추는지. 나도 몰랐는데 이 새끼들아. 이거 찍었는데. 이 친구가 있고요. 이 친구는 질산납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둘이 정확히 1대1의 비율로 결합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1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아이오딘화 칼륨이 20ml가 있다. 얘를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선 질산납 얼마나 필요하겠어? 20,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1대1 정도 주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프를 보고 실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도출할 수는 있어요. 그래프 보고. 자, 세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설명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앙금에서 알파벳 개수가 4개면 무슨 색이야? 황금색. 흰색이야. 얘는 몇 글자야? 3글자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흰색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친구는 아이오딘에 의해서 앙금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다 이한 것 했던 거야 사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사실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기체 생성 반응 법칙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희는 이미 두 번째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던지 기체 생성 반응 넘어가시던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수업 여기까지. 문제 풉시다.